Hello 키워드. 오늘 하루 한 이슈를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헬로우 키워드 시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이슈 뭡니까? 자, KBS 이사회에 대한 뉴스를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쉽지 않은데 네. 오늘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아, 그래요? 자,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을 해가지고 의결했어요? 방통위로 넘겼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방통위를 거쳐서 국회 승인을 받게 되면 현재 지금 월 수신료가 2,500원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1,300원을 더 붙여서 3,80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1,300원이면 시내버스 한 번 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금액입니다. 그 정도인데 예, 뭐 이제 그 KBS 정도입니다. 이제 수신하는 그 가구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안대로 가게 되면은 가구당 1년에 15,600원 정도의 수신료를 추가로 내게 되는 겁니다. 네. 돈 더 내라고 하는데 이제 좋아할 사람은 없다 보니까 예. 국회에서도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예. 여야가 지금 공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하. 지금 국회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오늘은 KBS 수신료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들 한 큐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 첫 번째 키워드 깍두기입니다. 아, 여기서 깍두기가 왜 나와? 깍두기. 예전에 이제 어린 시절에 그 놀이를 하다 보면 예. 조금 이제 어린 친구들 예. 다른 또래보다 좀 어린 친구를 이제 깍두기로 끼워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이제 한편이긴 한데 큰 도움이 안 되는 혹은 이제 여분으로 껴주는 경우에 이제 깍두기라고 하는데 예. 자, KBS 시청 수신료라는 게 한국전력 그러니까 전기요금 측면에서는 깍두기입니다. 네. KBS 시청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합산해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KBS 수신료가 어디서 빠져나가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전기요금 수신요금 표를 잘 보시면 하단에 2,500원이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또 뭐 큼지막하게 안 쓰고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은근슬쩍. 예. 그래서 전기요금 수신료 합산하면서부터 KBS 수신료의 징수율이 급격하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방송법에 따라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수신료 같은 경우는 원래 뭐에 대해서 매기는 거냐면 텔레비전 수상기가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서 전파를 받는 가구에 매기는 거죠. 네. 이게 TV를 보유하고 지상파 전파를 수신하는지를 확인해서 징수하는 구조다 보니까 네. KBS만이 아니고 징수한 수신료를 국영방송인 KBS와 EBS가 나눠 갖는 구조가 기본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 수신료 중에서 EBS가 가져가는 분량은 3%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EBS 좋은 프로 많은데 너무 적게 주네. 그렇습니다. 예. EBS는 항상 그걸 불만으로 갖고 있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수신료를 대신 받아주는 대행업체인 한국전력 입장에서 이제 수수료로 6%를 떼가고요. 이건 수수료. 나머지 90% 정도를 이제 KBS가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90%가 아니라 91%입니다. 그렇네요. 예, 1%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예. 자, 그렇다면 TV가 없는 집. 네. 있거든요. 네. 이런 집에서는 수신료 안 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안 내도 됩니다. 좀 알아봤더니 이제 KBS나 한전의 그 담당 부서, 수신료 관련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우리 집에는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왜 걷어가냐라고 항의를 하시면 징수 요원이 집을 방문을 합니다. 예. 그래서 TV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TV를 수신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서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아, 이 그렇군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지상파 수신기로 이 TV를 보는 게 아니고 IPTV, 인터넷 TV죠. 이제 IPTV로 본다. 네. 그래서 셋톱박스를 따로 설치해가지고 요금 따로 내는데 왜 여기다가 KBS 수신료까지 더 내려고 하느냐? 이미 뭐, 있는 얘기 같은데. 뭐 이런 말씀하세요. 예. 우리 집 케이블 TV 본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억울하시겠지만 이 경우에도 TV 수신료 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KBS하고 EBS 같은 국영방송 같은 경우는 의무 재송신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예. 셋톱박스를 이용하거나 케이블 TV를 이용하더라도 빼고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채널은 반드시 포함이 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내고 계신 그 인터넷 TV 요금 안에 KBS나 EBS 수신료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신이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수신료도 내야 되는 예. 별도로 KBS에 내야 되는 구조로 돼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TV 없는 경우를 빼고는 다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요금을 올린다는 건데 네.
이게 지금 한 40년째 지금 동결돼 있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를 제가 이제 수신료의 가치로 수신료의 가치. 꼽았는데 예. 뭐 아시겠지만 KBS의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수신료의 가치입니다. 그렇잖아도 이제 KBS가 이 수신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네. 그게 이제 방송을 잘 만드는 노력도 나름대로 했지만 실제로는 수신료를 얼만큼 받는지를 높이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신료 인상을 추진을 해왔는데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KBS 수신료 같은 경우는 국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 입장에서는 돈을 내야 되는 시민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국회가 안 받아줬습니다. 자, 2,500원으로 지금 고정된 그 요금이 무려 1981년도 우리나라의 컬러 TV가 그때 제가 그러니까 중학생 때네.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아, 정말 오래됐다는 게 확 와닿는 얘기네요, 그게. 그렇죠. 심지어 저는 태어났습니다. 1981년에.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81년에 우리나라에 컬러 TV가 처음 보급이 되면서 그 전에 흑백 TV 시절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수신료를 조금 높여가지고 2,500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의 한 달 그 구독료가 2,500원이었으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근데도 이제 그 요금을 2,500원을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40년째 한 번도 못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KBS가 4번 2007년, 2010년, 2013년에 수신료를 높여보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항상 실패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전망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높여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니들 방송 캐치프레이즈가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감동이 없다. 감동을 높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동안에 세월호 참사라든지 고성 속초 산불 사태라든지 이런 어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 주간 방송인 KBS가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었고요. 여전히 지금 KBS ETV 같은 경우는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른 나라의 국영방송들은 광고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NHK라든지 뭐 이런 데는 안 나오지 않냐. BBC. BBC도 그렇고요. 뭐 프랑스의 국영방송들도 안 나옵니다. 니네는 광고도 다 받으면서 왜 수신료까지 꼬박꼬박 받으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요. 게다가 지난번에 이제 익명의 직장인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그 논란의 게시물, 억대 연봉자 게시물. 그러면 니들도 공영방송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그 분노에 불을 질렀던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KBS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도 비상 경영 조치를 반복하면서 구조 개선을 많이 해왔다. 97년 같은 경우는 KBS 직원이 6,400명이었는데 2020년에 4,500명 정도로 줄였으니까 우리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다는 게 그동안의 KBS의 입장입니다. 최근에 5년 동안 임금 인상률을 연평균 1% 정도로 묶어놔서 그중에 2년 동안은 임금 동결을 하기도 했다. 노조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 묶여있는 건 좀 너무 심하다. 우리도 추가 투자라든지 뭐 적극적인 다큐멘터리 같은 어떤 공적인 방송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수신료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5월에 KBS가 이제 수신료 조정안을 놓고 공론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자료를 보여드리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국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 약 80%가 인상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지난 5월에 일반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50.1%가 현행 유지가 아니고요. 심지어 현행보다 수신료를 낮춰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을 정도니까 정반대되는 결과. 그러니까 KBS의 설득이 아직까지는 국민들 대상으로 부족하다. 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건 알겠는데 여론조사는 이번에 국회 분위기는 어떨까요? 여야 간에 이 문제가. 국회 분위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야 공의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수신료와 관련해서는 항상 그 골치를 썼기 때문인데 세 번째 키워드가 그래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입니다.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일본은 실제로 실존했었던 당이고요. 그래요? 지난번에 총선 때는 심지어 당선자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NHK로부터 뭘 지킨다는 거예요? NHK가 수신료 너무 많이 받는다. 너무 많이 받는다. 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연간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를 NHK가 꽤 되는데요. 꽤 많이 받아가죠. 그리고 이거를 그 선납을 받다 보니까 한 번에 내야 됩니다. 6개월 단위 내지는 1년 단위 선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 상당히 부담이죠. 그래서 이걸 받으러 다니는
이런 징수원하고 예. 그걸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 항상 이제 그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심지어는 온라인상에서 NHK 수신료 거절하는 방법 5가지 꿀팁 이런 게 일본에서도 공유가 될 정도로 논란이 그래요? 많습니다. 예. BBC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연간 25만 원 정도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항상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요. 예. 다만 이제 BBC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이제 변신을 시도하면서 예. 상당히 콘텐츠 면에서는 일취월장을 했다. 그래서 수신료 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예. 여전히 BBC도 영국의 보수당이 집권을 하면 항상 공격 대상이 되는 이런 수신료 왜 받냐 이런 공격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KBS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그렇다고 뭐 NHK나 BBC에서 사장 임명한 것 같고 뭐 이렇게 국회가 마비되고 뭐 네. 이런 일까지는 없잖아요. 물론 NHK 같은 경우는 항상 사장 인선을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예, 비슷비슷하긴 해요. 근데 예. 이제 한국 시민들 같은 경우에 단순히 우리가 돈 내기 싫다라고 해서 KBS 수신료가 논란이 되는 거라기보다는 네. 공영방송으로서의 제대로 된 가치를 하고 있는지 예. 그들이 주장하는 수신료의 가치를 진정으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KBS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지 예. 고민할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죠. 헬마우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